안녕하세요. 건강 구독자 여러분. 내 마음의 빗죽 솟은 예민을 잠재우고 다스리는 시간,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매예담 두 번째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었다고 하죠. 여성의 경우 기대 수명이 86.3세고요. 남성은 80.3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또 노부부끼리만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치매입니다. 노년에 생기는 치매와 우울증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를 혼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예민함, 또 걱정도 많으시고 또 대인관계에 대한 예민함 등으로 마음의 병도 좀 키우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서 대한민국 예민 전문가이신 전홍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 전홍진입니다. 노인 우울증과 치매 이 두 가지가 어떤 비슷한 점이 있어서 오해를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치매라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증상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건망증이죠. 그래서 뭐 냉장고 앞에 섰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현관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번호가 생각 안 나서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우울증이 있어도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도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혼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내가 치매가 아닌지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기억력 저하에도 어떤 유형이나 특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 우울증과 치매 기억력 저하 사이에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케이스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70세 노부부 진성 씨와 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진성 씨와 영자 씨는 무사히 정년을 마치고 퇴직 후 건강하게 살아왔고 자식들도 출가해서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잘못 배송되면서 일이 시작됩니다. 남편 진성 씨가 영자 씨의 바람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우편물이 오배송됐는데 혹시 뭐 러브레터였나요? 아니, 그건 아니었고요. 영자 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잘못 배송된 우편물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반납을 했어요. 근데 그날부터 진성 씨가 계속 영자 씨를 의심하려는 거죠. 우편물을 보낸 사람과 바람 피우는 건 아니야. 진성 씨의 이상 증세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집요하게 계속 의심을 하는데 젊었을 때부터 이분이 술을 좋아해서 식사 때마다 반주를 하고 하루에 한갑 흡연도 하시고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되는데 말을 할 때마다 단어를 잘 찾지 못해서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늘었고 또 집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은 이 병원에서 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부인인 영자 씨도 남편한테 병원에 가봐라, 검사 받아봐라 수차례 권유했지만 진성 씨는 아무 문제 없다. 계속 거절을 하게 된 거고요. 영자 씨는 매사에 의욕도 떨어지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식사도 자주 거르고 남편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영자 씨를 보고 어디 그 남자랑 바람 피고 와서 집에서는 이렇게 누워있냐. 타박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이제 영자 씨는 진성 씨처럼 단어가 잘 또 기억이 안 나요. 이쯤 되니 혹시 치매는 남편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가 걱정하고 의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성 씨와 영자 씨가 보이는 증상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 생각에는 진성 씨가 조금 더 기억력 저하가 좀 심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다.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똑같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가 양쪽 귀 위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해마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걸 저장해서 나중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지워버리기도 하고 두 번째는 GPS 역할. 해마가 없어지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구별하지 못해요. 진성 씨가 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을 때 해마 위축이 발견이 된 거죠. 이 진성 씨는 해마 이외에도 또 전두엽, 우리 이마 쪽에 위축이 또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기능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런 원인이 좀 있을까요? 진성 씨는 기억력 검사상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에 해당되는 기능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력 장애, 혼동, 공간 기억력 장애, 진압력 장애, 언어 장애, 계산 능력 저하,
판단력의 와해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오랜 음주와 흡연 때문에 또 네. 전두엽 위축이 생기고요. 치매에 전두엽 손상이 겹치면서 이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증상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면 영자 씨의 경우는 어땠나요? 좀 무기력해지고 방금 했던 일을 잊어버리는 그런 기억력 저하를 보이기는 했지만 공격적인 성향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기가 치매인지 아닌지 걱정하던 영자 씨도 함께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MRI에서 해마의 위축이나 전두엽 손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네요. 하지만 영자 씨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기억력은 다소 저하된 상태였어요. 네. 근데 영자 씨의 진단명은 우울증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신호가 치매와 연관이 있는 증상이다 보니까 아주 안심해도 되나? 좀 그런 염려도 좀 드는데요. 우울증과 치매는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젊을 때 발생한 우울증이 치매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우울증이 초발한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집니다. 영자 씨도 물론 지금은 치매는 아니지만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도 잘 조절하고 확인을 하면서 예방을 해가면 됩니다. 이 외에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분할 가장 쉬운 방법은 방향 감각의 문제입니다. 네. 해마 손상하고 이제 치매하고 관련이 있는데 기억력은 둘 다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구별하기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울증 있는 분들은 우리 집을 착각해서 못 찾아온다 이런 일은 없어요. 특히 이 방향 감각의 저하가 동반될 때는 치매가 이제 오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65세 이상인데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인지 걱정된다. 이런 경우는 좀 더 확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책에 보면은 여기 165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표인데요. 한번 부모님 만나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거는 병원에 와서 또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진성 씨와 또 영자 씨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고 싶은데 검사 결과를 받게 되신 후에 두 분이 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진성 씨가 보이는 그런 의심이라든지 치료받고 또 보통 약물 치료도 하고 행동 치료도 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의심이 줄어들어요. 영자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니까 의욕도 나고 집안일도 하고 또 남편이 이제 정말 꼴 보기 싫었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의심이 줄어들면서 부부 사이도 점차로 회복되고 서로 도움이 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서로 관계 회복도 좀 많이 되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교수님, 노인 우울증이나 치매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건강 구독자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어떤 연구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가 수녀들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예요. 노트르담 수녀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수녀원이 있어요. 거기에 수녀학교 출신 수녀들 67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돌아가신 후에 뇌를 연구용 기증을 하셨대요. 수녀들의 일기장에서 쓴 글에서 단어 수가 풍부하고 어휘력이 유창할수록 치매에 덜 걸린다. 그래서 20대부터 쓰기 시작한 수필과 일기를 살펴봤을 때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수녀의 약 80%는 나중에 치매에 걸렸는데 어휘력이 풍성한 수녀들은 10%만이 치매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물론 전부는 아니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적정 체중일수록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치매에 덜 걸린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이정표를 좀 제시해준 연구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예, 자식 없이 노 부부들끼리만 살아가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화도 부족하고 앉아서 TV만 보고 또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부부가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글도 쓰고 여러 분야의 책이나 신문도 읽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아파트 단위라도 나가서 산책을 하고 이런 노력들만 해줘도 분명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치매 또 노인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듯 다른 노인 우울증과 치매,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건강 염려증 때문에 치매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고 또 병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두 질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이 표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도 삐쭉삐쭉 솟은 내 마음의 예민을 잠재우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매우 예민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